네, 인사드리고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우투 강의를 맡은 지쿠 블루 다이아몬드 김현선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오버돼가지고 제가 랩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좀 빠르게 졸리지 않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하우투예요. 하우 어떻게 하면 직급을 잘할 수 있는지. 네, 사장님들 직급을 잘하고 싶긴 하세요? 저기 계신 분들만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이쪽 사장님들의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직급 잘하고 싶으세요? 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제가 며칠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면서 강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굉장히 나태해졌구나. 내가 만든 자료대로만 하면 나도 진짜 더 잘 될 텐데, 자료를 사람이 못 따라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우직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알아야 사장님들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 뭐 하는 사람들이죠? 아이덴티티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는 뭘 하는 사람들일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우픈 스토리예요, 이거는. 제가 저의 인스타그램을 누군가가 신고했어요. 과대 광고로. 예. 제가 거기다 치매, 코로나19 예방 이런 단어들을 막 썼더니 누군가가 타사에 저를 겨냥한, 저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찔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대전의 유성경찰서에 가서 1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피의자가 돼서. 예, 과대 광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장님들.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본사에서 저희 SNS 팀이 아예 있잖아요. 직급은 너무 좋죠? 거기서 해시태그 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내용만 쓰셔야지, 저처럼 코로나19에 효과가 좋다, 치매에 좋다, 이런 거를 막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예. 해독에 좋다, 이런 내용들을 내 마음대로 썼다가 제가 1시간 반 동안 형사님한테 취조를 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 직급에 무슨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직급의 직원이냐? 아니면 뭐냐? 계속 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제 아이덴티티가 확실해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그 제품 팔지 않아요. 아니요, 저 차에 제품 없어요. 하나도 판다고 해서 저한테 남는 거 없어요.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으면서, 그럼 나는 직급으로 인해서 5월달, 다음 달이죠. 종합소득세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는데요. 작년 소득이 1억 가까이 되던데, 나는 분명히 여기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벌면서 뭘 해서 번 걸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저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변하지 않은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그거를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사장님들, 오늘 사장님들의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찾으면 내가 이 사업에 시간을 써야 되는지, 내가 내 파트너한테 토요일날 여기 와야 된다고 얘기를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알아서 오게끔 할 수 있어요. 여기 부득이하게 못 오시면 지금 아마 유튜브로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찾아주지 못했고 내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맨날 토요일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가야 되나? 비가 오는데 가기 싫은데,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사장님들은 직급의 제품, 직급 회사, 아까 직급 회사 소개해 주셨고요. 직급 제품, 비타민, 메모리 포뮬러가 나온다는데, 메모리 포뮬러가 28,000원에 이렇게 훌륭한 성분의 위대한 제품이 이렇게 좋은 가격에 나온대요.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 회사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케팅은 그럼 뭘까요? 마케팅이란 고객, 파트너, 우리는 같이 다 파트너죠. 내 파트너가 나의 최고의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가치 있는 제품 등을 만들고 소통하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일련의 과정이자 활동이다. 맞나요? 예, 우린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철학적인 의미 말고요. 조금 더 실용주의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마케팅이란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방금 전에 들은 제품 어떠세요, 사장님들? 팔릴 것 같아요? 은행잎 추출물이 들어있고, 참당기 추출물이 들어있고, 부원료가 그렇게 훌륭한데 28,000원밖에 하지 않아. 이 제품 팔릴 만한가요? 팔릴 만한 물건을 만들어서 팔릴 수 있는 가격. 근데 그렇게 좋은 제품인데, 치매에 너무 좋은 제품인데 28,000원이 아니고 28만 원이야.
팔릴 수 있는 가격이 아니겠죠. 어려운 가격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팔릴 수 있는 가격이란 뜻이에요. 팔릴 수 있는 곳, 팔릴 수 있는 곳인지 사장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사장님들. 내가 과연 내 파트너들하고 지금 팔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팔릴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일련의 과정과 이를 활성화하게 필요한 모든 기업 활동을 마케팅이라고 한다. 예.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내가 할 일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마케팅의 정의는 마케팅의 주요 도구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팔릴 만한 물건, 프로덕트, 팔릴 수 있는 가격, 프라이스, 팔릴 수 있는 곳, 플레이스, 그 다음에 팔릴 수 있도록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 프로모션. 이 4P 믹스 전략을 반드시 사장님들이 기억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팔릴 만한 물건, 프로덕트, 프라이스는 회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퍼펙트하게. 예, 우리 자체가 마케터가 팔릴 수 있는 곳과 팔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나는 이 팔릴 수 있는 곳, 팔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린 온라인 마케터이기 때문에 나의 팀이 있는 카톡방이겠죠. 예, 그곳이 내가 팔릴 수 있는 곳이에요. 카톡방에 오늘 글 남기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토요일 날, 예, 글 오늘 남기신 분. 팔릴 수 있는 곳인데 사장님들 팔릴 수 있는 방법을 안 하신 거예요. 예, 팔릴 수 있는 곳이 우리는 카톡방입니다. 가장 쉽게.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이 단순한 논리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제가 올라온 겁니다. 우리는 마케팅을 통해서 두 가지 목표를 마음속에 늘 품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는 소비자들에게 탁월한 가치를 제공하여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객 만족을 제공하여 고객층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뭘까요? 신규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기존의 후속 조치, 팔로워, 팔로우스루 계속 내 팀과 팀빌딩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든 상점이든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사의 제품을 구매해줄 고객을 모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크게 신규 고객군과 기존 고객군으로 나누어 어떻게 신규 고객을 모을 것인지, 어떻게 기존 고객으로 하여금 자주 많이 구매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예. 우리 기존 고객이 다 어디 있죠? 카톡방에 있어요. 예. 요즘은 전국, 전 세계로 막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서 다 모이기도 힘들어요. 다 모이는 공간이 어디죠? 줌에서 모일 수 있고요. 아니면 어디에 묶여 있죠? 카톡방에, 단톡방에 묶여 있어요. 그 단톡방에 새로운 고객을, 새로운 파트너를 초대하려고 하면 막 들어와서 시끄럽다고 나가고 막 이러죠. 예, 이런 것들이, 이런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단톡방이 시끄럽고 짜증나고 이런 겁니다. 우린 여기서 프로모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케터는 끊임없이 다음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어떻게 고객 만족을 실현할 것인가? 나는 직쿠퍼로서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 어떤 가치를 주변에게 제공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들을 만족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자, 어떠세요? 우리 집의 하루. 예, 우리 집의 하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을 세수하고, 비누로 몸을 씻고, 칫솔, 치약, 양치질하고, 머리 감고, 바디 목욕하고, 목욕한 다음에 로션 바르고, 세탁기도 한번 돌리고, 그다음에 섬유유연제로 헹구고, 주방 세제, 설거지 밀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가서 휴지로 닦고, 물티슈도 쓰고, 생리대도 쓰고, 스킨, 로션, 크림 정도는 누구나 바르죠. 예, 거기에 진짜 안 드셔도 종합 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정도는 누구나 먹습니다. 예, 여기 누구나 하고 있는 이 우리 집의 일생활, 이 생필품들이 나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토탈하시면 한 달에 30만 7,200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못 쓴대요. 예, 오토십 할 게 없대요. 이런 분들은 이 오토십을 하고 좋은 제품으로 바꿔 쓰고 여기서 주는 이 수입에 대한 창출과 이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이겠죠. 예, 안 바꿔 쓰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보여주고 이 정도만 바꿔 쓰고 이걸로 돈도 벌 수 있다. 그냥 마트 쿠팡 부자 되는 그런 소비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소비를 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캡틴의 인스타그램이에요. 예, 이 안에 우리가 왜 직kup을 하고 많은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직kup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너럴 바이오 그룹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일까요? 최첨단 바이오 소재 개발, 그 소재를 직접 제조, 건강기능식품 GMP, 화장품 CGMP, 의료기기, 이 GMP 시설을 직접 운영. 해나 제품은 어떠했을까요? 수년간에 걸쳐 글로벌 넘버원 제품을 개발했고 인도에서 해나를 생산하는 농민들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인도 취약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지금 해나 하라일즈를 통해서 창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기술과 우리 제품으로 경쟁해서 이길 기업은 없습니다. 노 PPT, 노 암모니아, 세계 최고의 연모제요, 지쿱에서 출시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쿱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냥 이 하나의 피드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고객 만족을 시키려면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예, 그냥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그 물은 항상 흘러내려가야 되고 항상 새롭게 혁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 예정하고 있죠. 우리 김주영 팀장님이 기획하고 계시죠. 디 엘릭서라고 해서 비움과 체움 그리고 균형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그런 다이어트, 삶이 될 수 있는,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제품이 지금 회사에서 커밍스 곧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빨리 먹고 싶어 정말 안달이 난 상태예요. 그린을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레드도 빨리 먹어보고 싶고 빨리 나와서 이거를 막 알리고 싶은 이런 마음속에 사장님들이 막 미친 그 꿈틀거림이 지금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까 신규는 회사에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새로운 브랜딩과 이런 걸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우리는 기존에 갖고 있는 나의 팀과 어떻게 관계를 가져야 될지 늘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의 파트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사람이지만 나에게 최고의 고객입니다. 마케팅에서 고객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제품과 브랜드에 관한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서 보다 생산적인 관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팀워크를 많이 만들어내면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거든요.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Well,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Why? Beep means stand up. But why? What would you do?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ep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Delaying,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브레인 게임 4 Stop. 따라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죠. 예. 단톡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냐고요, 선생님들. 예. 사회적 동조라는 게 있대요. 사회적 동조 영상을 보신 거고요. 사회적 동조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강력한 힘이 작용한다. 누군가를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기 어렵다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팀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라면 꼭 필요한 행동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문화를 설계하는 행위다. 자연스럽게 융합되고 적응하도록 이끄는 힘이 세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요, 교육과 논리보다 그 힘이 더 강력하다고 해요. 예. 우리가 왜 한 방향을 보고 한 목소리를 내고 왜 모여야 되고 그 다음에 단톡방에 스폰서가 뭐라도 글 좀 남기면 제발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제 방에도 네, 한 60여 명이 모여 있는데요. 분명히 숫자는 30으로 줄어들었어. 30명이 봤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줘요. 예. 어쩜 그렇게 매몰차요? 예. 그 카톡 하나 남기려고 저는 진짜 30분, 15분 막 정말 열심히 정리해가지고 강의 내용 정리해서 올리고 막 좋은 내용 있으면 혼자서 막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올렸는데 읽고서 숫자는 없어지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달아줘요. 예. 늘 항상 슬픕니다. 톡방을 바라보면.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스스로 되돌아보게 돼요. 예. 근데 내 파트너들에게 내가 정체성과 사회적 동조의 힘을 알려주지 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료 만들면서 다시 한번 했습니다. 팀은 너무 중요하죠. 팀빌딩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전 사장님들한테 오늘 단톡방 얘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파트너, 저희 사장님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아쉽게도. 예. 하지만 사장님들 단톡방에서 오늘부터라도 사회적 동조의 힘을 이용해서 나의 프로모션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사업적으로 플러스 요인들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팀빌딩은요, 너무 중요하고요. 팀이 없는 인쇄수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이 팀이 없다면 혹은 내가 좋은 팀원이 될 생각 자체가 없으시다면 사장님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죄송하지만 실패하실 거예요. 예. 멋진 팀, 단단한 팀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사장님들이 각자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팀의 소중함을 먼저 새기는 것이 우선이고요. 팀워크가 만들어지잖아요. 팀워크가 똘똘 뭉치고 우리 팀은 정말 팀워크가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매출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관계가 우선이라고 해요. 나와 스폰서, 나와 파트너,
이 관계가 최우선이고요. 파트너를 BV로 보는 순간 사장님들의 조직은 깨질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가 노력을 해요. 누군가가 노력하고 누군가가 애를 씁니다. 누군가의 공으로 팀 전체가 돋보이고 빛나는 순간도 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발 그 공을 뺏지 마세요. 그분이 한 거라고 내가 리더라면 인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아우, 사장님이 그때 그 작은 의자 하나 양보해가지고 우리 신규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팀에 이렇게 큰 바람을 일으켰잖아. 이렇게 누군가의 작은 노력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 공을 빼앗지 마시고 그 다음에 위임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다 하죠. 예. 오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제가 누군가의 팀장이 아니고 팀원일 때가 저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팀원일 때 생각하면 누군가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면 나도 올려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 자랑해야지. 막 이러면서 저도 더 올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요즘에 내가 리더가 되어 가는 거 같구나 이런 느낌을 언제 받냐면 누군가 파트너가 열심히 야심차게 올리면 그거를 조금 다 이렇게 부추기고 막 축하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팀빌딩 할 때는 남의 공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 다음에 역할을 위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문화, 규칙, 규범을 준수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온라인으로 건물주 되려고 이렇게 온라인 빌딩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애써 만든 건물이 작은 균열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진다고 합니다. 팀의 일정 시스템을 먼저 우선시 하셔야 돼요. 예. 미팅을 취소하더라도 사장님들은 팀을 지켜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더 큰 업적을 유지하는 거고요. 먼저 좋은 팀원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팀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당연히 좋은 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팀에서 정말 좋은 팀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을 주관하는 리더로 결국엔 성장하셔야 됩니다. 직급이 높다고 리더가 아니죠. 예, 직급이 높다고 리더가 아니고 그 직급에 걸맞는 마인드가 갖춰져야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팀이 갖고 있는 비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이덴티티나 우리가 갖고 있는 팀이 갖고 있는 사명감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요. 이것이 통일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는데 스폰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딴 얘기를 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 비전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비전을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서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예. 팀을 만들고 우리가 무언가 도모하는데 서로 믿지 못한다? 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만들 수 없겠죠? 서로 신뢰하고 믿어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안에서 셀프 리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 계신 사장님들,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셀프 리더가 되면 될수록 우리 조직은 좋은 일이 많아질 겁니다. 셀프 리더는요, 솔선수범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모범을 보이셔야 되겠죠. 여기 나와 계시는 사장님들은 모두 셀프 리더이십니다. 예. 올바른 복제의 대상이 돼야 나를 닮은 사람. 아까 보셨죠? 사회적 동조. 예. 아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실험하시는 그분이 많은 사람을 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내가 어떤 모양인지가 너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파트너의 유형을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가이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팀들은 도태되고 있습니다. 변화하셔야 돼요. 이 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 파트너가 어떤 유형이지? 이 사람한테 내가 똑같은 거를 요구하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말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예. 어리석은 리더들은 말에 현혹됩니다. 예. 제가 스폰서님의 다이아몬드가 될 겁니다. 예. 이런 얘기를 사인하자마자 하시는 분들을 저는 제일 무서워해요. 예, 제일 무서워. 제발 사라지지만 마세요. 사장님, 제발 다이아몬드 빨리 안 가셔도 되니까 제발 사라지지만 마세요. 예전에는 이분이 들어와서 내 한 줄이 끝났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말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너십, 주인의식이 우리 사업에는 가장 필요합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이 자리에 안 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저도 오늘 대전에서 비가 와가지고 3시간 30분을 운전해서 여기 왔습니다. 예.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강의 자료도 3일에 걸쳐서 되게 심사숙고해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오너십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급 가족이 되신 걸 너무 축하드려요. 단톡방에 누가 들어오면. 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가족인가요? 사장님, 주광석 사장님하고 두 분 가족이세요? 그 사회적 가족 역시 훌륭하십니다. 예. 가족은 아니죠. 엄밀히 얘기하면 가족은 아니죠. 가족은 아닌데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가 볼 꼴, 못 볼 꼴 다 보잖아요. 예. 그런데도 어떡하죠? 서로 사랑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사업하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오거든요. 근데 제가 전사에서 아직은 제가 직급에서 이루지 못했는데 전사에서는 제 1대 파트너가 크라운이었어요. 제가 다이아몬드였는데 그 친구가 크라운이었어요. 그 친구가 한 주에 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올려다주는 수당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를 가족보다 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네. 저희 남편이 전화 오면 안 받는데 그 친구가 전화 오면 전화 받아요. 무슨 일이야? 막 이러면서, 넌 항상 운전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너는 항상 밥을 든든히 먹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우스갯소리고요. 어쨌든 우리는 가족이 되려면 좋은 일도 있어야 되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안 좋고 슬프고 고통을 겪을 때도 옆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안 좋은 순간에 감정이 튀어나오죠. 네. 이 감정 표현을 자제해야 된대요. 저는 이게 네트워크하면서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감정을 다 쏟아 붓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예, 너 한번 죽어봐라 하고서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숨 한 번 참고 삶을 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유익하더라. 훨씬 도움이 되더라. 자기 성찰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구 때문에 해야 되냐면 나 자신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남 탓만 하고 스폰서 탓만 하고 파트너 탓만 하고 있으면 누가 제일 괴로워진다? 내가 제일 괴로워요. 예. 그래서 그냥 내 탓이고 네 덕이다. 이런 자세를 가질 때 팀워크가 가장 셀프 리더가 되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파트너와 스폰서는요, 친해지는 게 어떤 걸까요? 예. 제가 제일 좀 싫은 게 술로 친해지는 경우예요. 예. 술 마시면 이제 반말 나오면 이제 오빠 언니 나오고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적절한 관계가 아니고 너무 가까워지거나 서로 못 볼 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술 깨고 나서 그렇게 민망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적절한 거리. 어떻게요? 난로. 겨울에 난로 피면 어떠세요? 난로 가까이 가보세요. 그럼 어떠세요? 딜 것 같아요. 예, 너무 뜨겁죠? 근데 조금만 멀어지면 어때요? 네,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적절한 거리, 그 난로 같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팀워크에서 팀 비즈니스를 해서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좋은 팀워크와 긍정적인 이런 일들로 인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때 그게 네 덕이야. 사장님 덕이에요. 스폰서님 덕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공동의 결과물, 공동의 노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고요. 과정, 일을 하다 보면 결과물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어떤 일에는 항상 과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여기서 나오냐면요. 사람들의 의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하는 노력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오고요. 그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을 조금 알아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내가 리더라면 내 파트너가 애썼던 그런 모습들을 알아주고 그 노력을 칭찬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이 성공이라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예, 습관처럼 이 자신감과 신뢰감, 누군가 사장님을 딱 만났을 때, 저분은 정말 에너지가 있어요. 저분을 보면 같이 사업하고 싶어요. 이런 자신감과 신뢰감, 이런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준비해서 나온다고 해요, 사장님들. 예. 오늘 사장님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토요 직후버 세미나에 시간을 쓰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귀한 시간을 쓰시고, 준비하는 시간이신 거예요. 이런 거를 갖추시기 위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와 끈기로 가득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이끌려면 머리를 써라.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이끌려면 가슴을 써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사장님들. 예. 마음이 따뜻한 그런 팀빌딩 만드시고 마음이 따뜻한 셀프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파트너 유형별 대처법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파트너가 이렇게 금배, 음배, 빈배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네, 금배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열정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타입. 예. 자신의 의지대로 남의 말 안 들어요. 예. 이분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활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 자리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솔직하게 또 도와달라고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직급 비즈니스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혼자서 막 열중하고 계시고 깊이 심취해 계시고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예상 회원 난 이런 분을 만나고 싶어요 스폰서님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사업하고 싶어요 이런 가망 고객을 스스로 얘기하시고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금배라고 해요. 사장님 파트너 중에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희소식입니다. 예. 은배요, 은배. 근데 이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 이게 제일 많아요. 은배는 어떻대요? 은배는 함께하는 스폰서에 따라서 바뀐대요. 예. 은배를 우리가 어떻게 가이드해서 금배로 만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빈배 너무 슬픈 스타일들이에요. 예, 부정적인 얘기, 예, 설득해야 되고 걸핏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예, 잠자고 있고 예, 깨워줘야 되고 어디에 뭐가 있다고 또 알려줘야 되고 카톡 보내줘야 되고 전화해줘야 되고 이런 사람이 빈배라고 해요. 예. 빈배는 어떻게 하래요? 빈배는요 그냥 두시래요. 빈배가 은배가 될 수 있게끔 기다려주래요.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해요. 이분들한테 막 금배처럼 막 활동하자고 하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금배를 가까이 하고 은배를 확실히 지원하여 금배로 성장시키자. 빈배는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린 후 그들이 도움으로 요청하면 아낌없이 지원하자. 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사장님들의 열정을 충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까 학습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오류들을 겪는다고 해요.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서 시스템을 영어로 Save Your Self Time, Energy, Money. 너무 좋지 않나요? 줄여준대요. 다 사장님들의 스스로의 그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다 절약해 줄 수 있는 게 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에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이러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에 왔는데 안 온 사람 여기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막 어떤 리더들은 막 안 온 사람들 막 왜 안 왔냐고 막 혼내켜요. 혼나야 되는 사람은 안 와 있어요. 안 왔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다 모두 셀프 리더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크루팅 시스템, 쇼더 플랜을 하거나 테이블에서 제품 체험을 시키거나 이런 데에 초대해가지고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아침 조회나 뭐 체험 파티나 그 다음에 팀의 시스템에서 트레이닝을 하게 돼요. 예, 여기서 우리가 아까 셀프 리더로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데이 세미나, 토요 직후퍼 세미나, 뭐 직급자 세미나, 1박 2일 세미나, 워크숍 같은 데서 전문가로서 셀프 리더로서 우리가 육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직급이라는 회사는요, 내가 스스로 노력한 만큼 그 수당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는 회사예요. 제가 지금 비즈니스를 3년 반 정도 했거든요. 3년 반 정도 하고 나니까 통계가 딱 나오더라고요. 되게 열정적이야. 아까 그 금배 같은 파트너야.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해. 열심히, 팀 없이. 그냥 혼자서 막 개인기로 열심히 뛰어. 이런 분들이 거의 실버까지 가시더라고요. 예. 실버에서 골드로 가시는 분은 금배고요. 실버에서 골드로 못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배가 많더라고요. 예. 스폰서가 어떻게 하느냐에서 달라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내 파트너가 실버, 골드 치고 나가면서 내가 그 다음 직급을 유지하고 싶으면 내가 셀프 리더가 돼서 그들을 전문가로 육성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성공이라는 건 오늘 어떻게 하면 직급을
잘할 수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톡방 활동 열심히 하자. 여기서 내 돈이 벌린다. 내가 단톡 하나 남길 때마다 내 통장에 10,000원씩 꽂힌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자. 여기서부터 내가 부응을 한번 해보자. 이 생각으로 오늘 마음속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성공이라는 건 마술도 신비도 아닙니다. 성공은 기본기를 끊임없이 활용한 자연스러운 결과가 성공이라고 합니다. 사장님들 오늘 강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